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뭐예요? 아무거나가 그렇다고 아무거나 주면 뭐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앞선 대화는 올해 68살 된 최 씨 부부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것도 아니고 어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다가 소파에 앉은 남편을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어색해서. 두 사람은 3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인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조금 답답합니다. 말을 걸자니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그것도 이상합니다. 이런 느낌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오래 함께 산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게 이상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건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편함은 애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경험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냉정해진 건가? 우리 부부가 잘못된 건가? 혹시 나만 이런 건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말을 잘 안 할 뿐입니다. 자녀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친구한테 털어놓자니 부부 사이가 나쁜 것처럼 들릴까봐 혼자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이것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 사람이 지내온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부부는 사실 따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고, 아내는 집 안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면서도 나름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었고 각자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되고 아이들이 다 나가고 갑자기 하루 종일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진짜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평생 같이 산 부부인데 이제야 진짜 같이 살기 시작한 것처럼 어색하다는 게, 하지만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진짜 의미에서 함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을 뿐이지요. 실제로 어떤 순간에 이 불편함이 느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예전엔 남편이 일하러 나가 있으니까 아내는 혼자 점심을 먹거나 간단하게 때웠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삼시세끼를 다 같이 먹게 됩니다. 뭘 먹을지 매번 물어봐야 하고, 입맛이 다르면 두 가지를 따로 차려야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부엌을 못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남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밖에서 먹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아내 눈치도 보이고 뭔가 미안한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그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없이 먹고 일어납니다. 밥 한 끼가 그냥 밥이 아닌 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집에 있는데 혼자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상대방이 섭섭하게 받아들일까봐, 사이가 안 좋다고 오해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데 마음은 혼자이고 싶으니 그 시간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내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 뭔가 감시받는 것 같다고,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다고, 이건 남편이 실제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남편 쪽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줄. 그냥 거실에 있는 건데 왜 아내가 자꾸 방에 들어가나, 이게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서로 말을 안 하니 서로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납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습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것들이 나이 들고 같이 있는 시간이 늘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 리모컨을 놓는 위치, 문을 닫는 색이, 주무실 때 코를 고는 것.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유독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면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삼킵니다. 1번, 2번, 10번.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체가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이게 미운 거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쌓인 불편함이 감정으로 번진 것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가 없는데 침묵도 편하지 않을 때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대화가 없으면 어색하다고 합니다. 오래된 부부들은 침묵이 편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침묵이 편한 침묵이 있고 불편한 침묵이 있습니다. 편한 침묵은 말을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을 때입니다. 불편한 침묵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꺼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혹은 말을 꺼냈다가 괜히 싸움이 될까봐 그냥 닫아버릴 때입니다. 오랜 부부일수록 이 불편한 침묵이 많습니다. 해결 안 된 오래된 감정들이 말이 될 기회를 못 찾고 그냥 공기 속에 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불편함들, 이게 다 관계가 끝나간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두 사람이 이제서야 진짜 가까이 있게 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가까이 오면 보이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도 불편한 것도요.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두 사람이 더 솔직한 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진다는 건 그래도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방법은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대화 기술을 새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자의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전에는 각자의 일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됩니다. 다만 말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걸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규칙이 아니라 약속이 되면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가볍습니다. 둘째, 불편한 걸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어떤 습관이 불편하다면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수십 년 된 습관이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먹었구나. 그냥 저 사람의 방식이구나. 이 생각 하나가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 건 속에 쌓이지만 이해하는 건 그냥 흘려보냅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짧아도 좋으니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것과 시간을 나누는 건 다릅니다. 저녁에 차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잠깐 마당에 같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면서 잠깐 함께하는 그 시간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서서히 조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는 느낌에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그 죄책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다는 건 항상 좋고 항상 편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이건 두 사람이 너무 오래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가 이제와 같은 공간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적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편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맞게 붙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게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같이 있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무도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햇빛을 가립니다. 조금 간격이 있어야 둘 다 잘 자랍니다. 오래된 부부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을 때 함께 있는 자리도 더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삼켜온 불편함을 오늘만큼은 가볍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톡톡은 항상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합니다.